퇴직,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그 단어를 떠올리시나요? 벗어나고 싶던 조직에서의 자유, 혹은 이제 막연히 다가오는 불안감.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생각보다 깊고 조용한 공허감입니다. 오늘은 50대 퇴직 이후 기대와 달리 찾아온 텅 빈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을 세워낸 사람들의 현실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5세 김도연 씨는 올해 초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닌 중견기업에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부장이었죠. 퇴직 전 마지막 인사 자리에서 그는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잤고 다음날 늦잠을 자면서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되는 날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날부터 그의 하루는 길고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엔 알람이 울리면 출근 준비를 했고 누군가와 회의를 했으며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줄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뜸해졌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혀 있지만 그 돈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쉬는 중이 아니라 멈춘 상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김도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50대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맞고 그중 상당수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했다고 탑합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단지 시간이 늘어난 것뿐인데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일이 전부인 삶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일마저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상실기라고 부릅니다.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퇴직자는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공백은 관계 단절과 소비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달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보고 점심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저녁엔 TV를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워 보였지만 마음 한켠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자유였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고백이었습니다. 일이 없으니 시간이 많아졌지만 시간 속에 의미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부 들고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던 그에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님은 기대보다 적었고 지출은 계속 쌓였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절반의 자금을 잃었고 무엇보다 나는 실패했다는 자책감이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의 1년을 공백관리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돈을 벌기보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무엇을 할까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묻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이었던 사람이라면 사람을 다루는 감각을 살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거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의나 멘토링으로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의 단절입니다. 일터라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사라지면 대화할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탑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직장을 떠났어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지인 모임, 취미활동, 봉사단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야말로 퇴직 후 삶의 첫 번째 회복 단계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소득이 중심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지출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퇴직 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의 외식, 경조사,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금 등은 퇴직 후에는 반드시 재점검해야 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한 달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다음 인생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 그것이 재정 불안을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김도연 씨는 퇴직 2년 차에 들어서야 진짜 자신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중년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취미였던 사진으로 지역 행사 기록을 맡으며 작은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돈은 적지만 하루가 다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의 표정에는 퇴직 후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라 다른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일이라는 껍질 밖으로 나와 진짜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퇴직 후의 공백이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로 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버티는 힘은 돈보다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는 것, 그것이 퇴직 이후의 첫 과제입니다. 50대의 퇴직은 예고 없는 정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정지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관계를 세우고 돈이 줄어든 자리에 의미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완성입니다. 텅 빈 내일은 결국 나를 다시 채우기 위한 여백일 뿐입니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답게 다시 써 내려가길 바랍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50대에 맞이한 퇴직은 특히 복합적이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를 퇴직자로 부르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책임이 무겁게 다가온다.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동시에 밀려드는 시기다.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손에 쥐고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퇴직 후 1년 동안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축, 마음 돈 관계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마음의 회복이다. 퇴직 직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공허감에 빠진다.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틀이었다. 그 틀이 사라지면 시간은 늘어나지만 의미는 줄어든다. 매일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진 자리에 무의미한 하루가 찾아온다. 이런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을 몰아붙인다. 무언가라도 해야지 이대로 있을 순 없어 하며 급히 일을 찾거나 투자를 시도한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다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불안한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안, 무력감, 허무함, 초조함. 이런 감정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외면하면 그 감정은 형태를 바꿔 불안과 후회로 되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6개월은 적응기로 두고 성과를 내기보다 자신의 일상 리듬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과 독서 같은 작은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단계다. 규칙적인 하루는 무너진 자존감을 조금씩 되살린다. 다음은 돈의 회복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퇴직금이지만 그 돈은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앞으로 써야 할 세월이 더 길기 때문이다. 재정 설계의 기본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퇴직 전에는 고정 수입이 있으니 일정한 소비가 가능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축소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유지하는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외식 중심의 소비를 집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출의 감축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최적화다. 또한 퇴직 후의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일할 때의 소비는 보상과 경쟁의 의미가 있었지만 퇴직 후의 소비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퇴직 후 1년간의 소비를 관찰기로 두라고 권한다. 즉, 돈을 줄이기보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다. 소비의 이유를 파악하면 절제가 아니라 선택의 힘이 생긴다. 그리고 가능한 한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비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항목을 줄이면 불안이 줄고 그 안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결국 퇴직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수입이 아니라 심리다. 불안을 줄이는 소비 구조를 만들면 삶의 안정감이 되살아난다.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다. 퇴직 후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 관계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의 근거였다. 그 관계가 사라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고립감이 찾아온다. 많은 은퇴자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50대 이후의 관계는 직장 중심에서 공통의 관심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직책이 관계를 만들지만 퇴직 후에는 진심이 관계를 만든다. 취미, 봉사, 공부, 건강관리 같은 주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익보다 공감으로 연결된다. 이런 관계는 삶의 의미를 되살리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준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자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관계의 질로 나타난다. 돈보다, 일보다 결국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퇴직 후 관계를 다시 세우려면 먼저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과거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함께 쓰는 규칙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보내는 법을 배우고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퇴직 후 부부 관계의 핵심이다. 마음이 회복되고 돈의 흐름이 정리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 비로소 삶의 중심이 돌아온다. 그 중심은 예전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이다. 이 감각을 되찾은 사람들은 이후 어떤 변화가 와도 다시 일어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고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도 좋다. 중요한 건 남이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퇴직 후 1년은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다. 그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20년의 삶을 결정한다. 자신을 돌보고 돈을 재정비하고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의식적으로 실행한다면 퇴직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이 시기에는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이나 이직을 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다시 실패를 경험한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방향을 잃기 쉽다. 조급함은 불안을 감춘 이름이라는 말처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기 속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은 단절이 아니라 이행이다. 한 시절의 끝이자 다음 시절의 시작이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생긴다. 일을 잃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돈이 줄었다고 해서
행복의 가능성까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퇴직은 새로운 삶의 문법을 배우는 시기다. 일로 자신을 증명하던 과거에서 관계와 의미로 자신을 다시 채워가는 시기로의 이동이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멈춰 서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 퇴직은 그 멈춤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자신을 세우는 사람만이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수 있다. 결국 퇴직 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밀도에서 결정된다. 하루를 채우는 작은 의미, 나를 다시 일으키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퇴직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다. 퇴직이 당신에게 공허로 남았다면 그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텅 빈 내일은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다시 써야 할 여백이다. 그 여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용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첫 걸음이다.